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험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아직 그 가답원만 나오고 발표 안 나왔는데 올해 시험이 지금 인원이 공부한 사람이 수능보다 다음, 우리 지금 수능이 12월 3일 날 있는데 수능 다음에 우리 시험이 제일 많이 응시. 지금 수능이 한 48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이 올해 36만 명이 시험을 접수해서 치렀어요. 그런데 대개 합격 인원이 한 15,000에서 2만이거든요.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올해 시험을 이제 제가 올해 시험 치르고, 제 소속이 우리 지금 여기 방문각에서 이제 방문각 소속에서 학원 6가지를 나왔는데 오늘 지금 첫 강의예요. 이제 모든 학원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해요. 월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아마 선생님들 만나게 될 텐데, 저 이름 이제 아실 것 같아. 이름은 강철의고요.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는 선생님들 대부분 뭐 그렇지만 저도 이게 고시 공부를 했어요. 사법고시.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 이 강의를 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첫 강의가 2000년도에 첫 강의를 시작한 다음에 지금 한 20년 정도 했는데 2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좀 치렀는데 뭐가 어려웠었냐면, 여러분 이제 1차, 2차 이런 걸 들으셨죠, 그죠? 2차 과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아까 36만 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는데 많죠. 결석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험장에는 이제 직접 안 가봤는데, 근데 2차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작년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1차는 어느 정도는 붙여줄 것 같고, 1차는 지금 추세가 2차에서 아마 많이 걸러내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2차 싸움인 것 같아요. 1차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 1차를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지금은 올해도 지금 발표 나오면 알겠지만 1차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1차는 몇몇 명 붙을 것 같은데 2차가 최종적으로 합격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그래서 작년까지도 우리가 그 11월 달 강의할 때는 자료가 기초 입문서라고 있어요. 기본서 말고. 그냥 개략적으로 11월 달에는 사람들이 그냥 개념만 알아라. 개념만 알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기본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거꾸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이번 주 지금 여러분 기본서를 안 돼, 다음 주에 나오면 있을 거예요. 기본서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공부할 기본서라는 게 지금은 일찍 나와요. 11월 달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은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법 과목이라. 그래서 많이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그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제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11월, 12월 강의할 때는 그냥 설렁설렁 했었어요. 11월, 11월에 그냥 와서 공부 안 하시다가 뭐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시간도 그래서 그냥 개념만 듣고 선생님들 얼굴만 알아라.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11월, 12월도 굉장히 중요해요. 11월, 12월도 왜냐면 이게 11월, 12월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바퀴 돌아가서. 그래서 모든 시험은 일찍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합격할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우리 시험 발표가 아직 안 났는데 우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러면 내년 지금 제가 달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있거든요. 그날 시험에 이제 봐요. 그럼 못 박아져 있어요. 못 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내가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 과목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조금 강의할 때 1차 과목은 어떻게 하고 2차 과목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각 선생님마다 과목마다 할 수 있을 거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2차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이렇게 일찍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일찍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지금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가르칠 과목들이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 이제 쭉 앞으로 요 PPT 띄워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PPT 띄워서 여기 이제 판서를 가지고 했더니 그린 것들이 잘 명확하지 않아서 작년에 이제 PPT를 띄워가지고 쭉 해봤더니 여러분한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PPT를 띄워가지고 이제 편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강의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과목은 저만 따라오면 돼요. 제 과목만 지금 20년 했으니까
그죠? 20년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들을 했을까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가 여러분한테 지금 올해는 요즘은 아직 저도 시도는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 그 카페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유튜브로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저도 그냥 유튜브를 조금 제 거 한번 해볼까. 지금 아직 시도는 안 했어요. 제가 알아서 조금 되면은 중간에 했을 텐데 우선 그 유튜브 만들기 전까지 제 카페가 다음 카페라고 있거든요. 여기 다음 카페 보시면 제 이름이 이제 강철이니까 이 강철 이 공시샘에 이렇게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합격 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올해 지금 합격한 사람들도 이제 가다 보면 와가지고 구체적인 합격 수기는 안 해놓고 저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합격 이렇게 안에 뭐 자유라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가셔서 여기 한번 가입하시면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저거 이제 같이 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강의 목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아까 그거 가입하라는데 우리 여러분 저하고 이제 가르치는 법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배울 때 이렇게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요거는 이제 그냥 지금 지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등기법 요 두 법이 있거든요. 이 두 법을 저하고 같이 배울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첫 장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눠준 자료 있죠? 여기 보시면 제 1편 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아주 지적법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2편에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써 있죠. 이 두 법을 저하고 같이 올해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법이 문항수가 이제 12문항씩 똑같아요. 12문항씩. 그래서 24문항을 여러분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 법이 어려워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이 법에 보물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 보물 자료가 그 자료를 하면은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 정말 오늘 또 거기 합격 수기에 가보면 이 교수님 이게 보물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수강생들이 지금 합격 수기에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어려운 과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법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12문항씩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제가 먼저 봤더니 어디에서 마스터하면 지적법을 먼저 마스터하라고 그러죠. 왜냐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평가는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100점 맞으면 나는 60만 맞으면 합격해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어려운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걸 먼저 해야 돼. 내가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산수할 때 더하기가 쉬워요? 곱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더하기가 쉽죠. 그죠? 그럼 더하기를 먼저 우리 배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곱하기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3학년짜리인데 먼저 더하기 배우고 구분해서 곱하기를 지금 배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은 요 두 가지 제가 가르치는 법 두 가지인데 요 법이 쉬워요. 요 법이 요게 그래서 요 법을 조금 중점적으로 제가 가르칠 거고 그래서 그 법을 해서 내가 저하고 공시법이라는 과목을 지금 배우는데 두 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법을 먼저 마스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법은 민법이 조금 되면은 민법이 되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가 조금 된 다음에 하면은 조금 편해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조금 2차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1차 붙여가지고 이제 올해 2차만 하신 분들 일찍 나왔는데 2차만 하신 분들은 나중에 1년 동안 민법을 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등기법은 요 민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민법 선생님이 강의할 때 물권법 파트가 있어요. 물권법 파트 한 2-3시간 도강을 하는 게 좋아요. 도강이라는 게 그냥 뭐 도둑처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와서 한번 왜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민법을 그래서 대부분 1, 2차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등기법을 점수 잘 따요. 2차만 하는 사람보다. 왜 여기 지금 민법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올해도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차만 혹시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 등기법을 배우기 전에 요 민법에 물권법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1-2시간 와서 들으시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먼저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를 지금 공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과목은 법원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체계, 절차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익히고 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익히고 나서 이 용어들이 낯설어요. 여러분 이 법률 용어들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세요. 뭐 소유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봤나요? 소유권.
뭐 전세권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만약에 저당권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럼 그런 용어들 뭐 지상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역권 막 그래요. 그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다 뭐예요? 법률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낯설어요. 그거 제가 보면 나중에 용어를 알으면 법은 반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순서가 체계를 익히는 거고, 두 번째는 용어를 정확히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해를 한 다음에 요게 조금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 그래서 요즘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게 지금 약한 거죠. 왜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야 되냐면, 우리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좀 이따 보겠지만 1분에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다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요거지 지상권이 뭐야, 지역권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문제를 딱 읽어가면서 그냥 X가 나와야 돼. 이게 O인지 X인지. 근데 그게 생각하다 보면 2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요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관복 이제 한번 말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 지금 오전에 뭐 상의에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 암기사항이 있어요. 정말 좋은 암기사항들. 요 두 법에 그 암기사항 이따 알려주겠지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안 되면 우리 이게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되겠는데, 사람이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면 자꾸 입으로 투두려야 돼요. 입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암기사항이 있으면 그냥 생각으로 있으면 오래 안 가요. 그냥 내려가다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입으로 한 번이라도 더 투두른 사람은 요즘 뭐 누구죠? 뭐 나오는가 뭐 테스 형인가? 그 노래가 유명하다며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저도 이제 테스 형이라고 나오는데 그 가사를 계속 입으로 따르는 사람은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테스 형이라는 걸 나오나가 제일 많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나는 잊어먹지 않겠지. 계속 매일 부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암기사항을 뭐라고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투들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왜 암기돼 있네? 11월 달에는 모르는데 1월 달부터 이게 왜 내가 암기가 돼 있지? 막 그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차장천원 이렇게 막 암기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럼 처음에는 차장천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한 2번, 3번 하다 보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지문이 막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버리면 1분 안에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시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가입해서 요게 제가 이제 거기 가입하면 제가 그 암기사항들을 노래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보시면 굉장히 요게 지금 여기 뭐죠?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그죠? 핸드폰을 이렇게 귀에다가 꽂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였지만 요 등기법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제가 한 장짜리라고 했는데 한 장은 아니에요. 한 2장 정도 돼요. 2장 반을 알으면 그게 뭐 끝나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보물이라고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정도 이제 여러분한테 같이 이렇게 공개가 될 건데 이때 보시면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하러 가는 거죠?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간다고?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우리 시험에 아까 36만 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에 약하냐면 이 문제 푸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이게 법률 용어인데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미리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본서를 지금 내일 다음 주에 봤죠, 그죠? 그러면 공부를 제일 먼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파트가 나오면은 뭐를 보여야 되냐면 먼저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파트를 가야 돼. 만약에 1장에다 하면 그 1장의 기출문제, 지금 기출문제가 이제 지금 출제한 문제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그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걸 먼저 읽어야 돼. 그 어떤 파트 보면은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보면 뭐 민법 총설해가지고 의사표시까지 나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무슨 뭐 법령. 근데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1페이지죠. 근데 시험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헛공부한 거야.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뭘 먼저 봐야 되면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학교론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은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계산 문제가 나와 있고 어떤 분 단답식이 있고 어떤 분 그림 문제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말로 읽고 있어. 이건 그래프로 나오는데 또 단답식으로 읽고 있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거 풀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거 풀로 가는 거거든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아까 제가 이 등기법을 이렇게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아까 제가 소유권 이런 거 물어보고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게 모든 과목에 공법에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제가 배우는 등기법에서 나오고 민법에서 나오고 중개사법에서 나와. 그런데 법이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법이 권리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법에서 나오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다르고 등기법에서 나오는 소유권 문제가 다르고 중개사법에 나오는 소유권 문제가 달라. 근데 우리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이게 민법 얘기야. 등급법 얘기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를 풀러 가는데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우리는 뭐 풀러 간다고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옛날에는 5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은 지금 11월 달 공부한 사람들은 뭐 1월 달부터 문제도 되고 내가 3월 달부터 문제 풀어도 돼. 못 풀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민법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등기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거를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빨리 합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이 가장 지금 제가 약한 게 제가 이제 지방도 이렇게 대전 같은 데 내려가거든요. 대전 내려가면 그때는 문제를 어디서 푸냐면 7월 달에 문제를 풀어요. 7월 달에 6월 달까지는 이론만 하고 있어. 그러면 7, 8, 9, 10 4달 풀고 시험 보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 푸는데 굉장히 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뭐 풀러 간다? 문제. 이 문제가 왕도예요. 문제가. 그래서 민법에서 나오는 소유권 문제 나오고 등기법에 나오는 소유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주시지만 내가 스스로 터득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우선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기출문제를 먼저 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출제위원들이 다 달라요. 민법도 여러분이 민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이 어떨까요? 사법고시. 지금은 그 변호사. 그죠? 우리 롤스쿨 시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법이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출제위원하고 우리 시험에 민법 내는 출제위원들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같은 법인데 조금씩 달라. 우리가 사법고시 문제를 갖다가 풀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 사람이 출제 내는 게 아니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오면 이 기출문제집을 사서 거기 책이 있지만 기출문제집을 사가지고 이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건지 요때는 어떻게 형태로 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지금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 공부하는 방법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가면서 제가 여기 나온 목적이 여러분 합격시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빠른 순간에 1, 2차 동시에 빨리 합격해서 내년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작년에 7월 달에 오신 분이 있어요. 작년에 올해 7월 달에 작년에 우리 여기에 반장이시더라고. 뭐 이 얘기는 좀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와서 작년에 여기서 합격하다가 1, 2차 동시에 해가지고 개업해가지고 은평 뉴타운인가 어디서 했는데 교수님 해가지고 뭐였으면 자기가 7, 8월 달에 1억을 벌었대.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7, 8월 달에 7천만 원 자기 들어와는 3천만 원. 그렇게 여러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 그분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작년에 합격생이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개업해가지고 올해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그건 자기 능력이야. 모든 것은 다 못한 거죠.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전적인 개략적인 거를 한번 살짝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건 이런 거는 기획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 강의를 할 것인지 1월 달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런 자료가 이제 하나씩 나갈 텐데 이것도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거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매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하고 같이 배우는 이 지적
지적법 중에서요. 요 지목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12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12문제 나오는데 이 지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목이 지금 매년 지금 볼까요? 27회부터죠. 28회부터인가 매년 2문제씩 나와요. 올해도 2문제 나왔어요.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뭐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할 때 공부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정해야 돼. 내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자료에 이제 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별표 친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조금씩 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해서 요 부분들을 제가 또 등기법 마찬가지로 이제 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나눠준 자료가 있죠. 그죠? 그 오늘 나눠준 자료에 그 두 번째 자료, 목차 있는 거 말고 지금 제가 이제 가르치는 두 가지 법 중에서 우리 지적법에 이게 전체적인 여기 이제 체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장으로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거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체계인데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요 파트는 이제 전체적인 저하고 이제 체계를 이제 잡아주는 거고 나중에 그거 보면 요 파트예요 지금. 요 파트거든요. 요 지금 나눠준 자료가 요 자료인데 요 자료고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는 1번 안에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과목 중에서 이제 암기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 지적법에 이렇게 요 암기 사항 제가 먼저 이렇게 지금 그냥 제 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기 지적법에서 이제 암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아까 한 장으로 완벽하게 정의되는 등기법, 기적의 등기법이라고 했죠. 그죠? 등기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 자료가 있어요. 올해 조금 작년보다 줬는데 여기 조금 없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보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셔서 보면 저런 자료를 선생님이 교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요 2장 반짜리 있어요. 올해도 여기서 거의 여기서 거의 그 많은 자료인데 여기서 거의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 이거 있습니다. 요게 올해 기출문제 여기 정답 있습니다. 정답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이게 끝이 이렇게. 그래서 그 자료고 나중에 요 자료에 이제 관련돼서 요 등기법도 암기사항들이 또 있어요. 아까 지적법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 같이 이제 여러분한테 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기 있고요. 자, 이제 저하고 이제 가르칠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한번 볼 거예요. 저하고 가르칠 이제 과목이 자, 2차 과목으로서 이게 부동산 이 공시법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거든요. 그 뭐 하냐면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그냥 우리 등기법에 여러분이 부동산 아까 제가 용어들 나오면 처음에 용어를 이렇게 익숙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다른 과목이 뭐 부동산 나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저하고 가르치는 공시법에서 그냥 부동산 나오면 땅 알죠? 땅. 토지, 그죠? 토지 위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건물. 그래서 그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토지 건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토지 건물을 사고 팔 때 굉장히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시한다는 것은 이 토지 건물을 우리가 거래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을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 토지 건물을 사고 팔 때.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법이 어떤 법이냐면 우리 이제 지적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적법은 명칭이 지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법 안에 여러 법이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지적법만 우리 시험법이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일어날 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법 이렇게 생각한다? 지적법. 그래서 여기 아까 요게 이제 12문제 나오고 요게 이제 등기법 12문제 나온다 그랬었죠. 그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총 몇 문제냐면 24문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뭐가 하나 여러분 더 들어가냐면 이렇게 세법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세법 선생님 아마 토요일 날 강의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16문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를 한 과목으로 봐요. 한 과목. 이렇게 2차의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한 과목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0점이 이제 저기 여기서 둘 과목에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요 과목 중에서 요 법이 조금 점수를 따야 돼요. 요 두 법이 조금 어려워요. 요 결론적으로. 근데 아까 두 법 중에서 요 세 법은 세법 선생님이 와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제가 요 지적법은 요 아까 지적법에 이제 우리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요 등기법은 대개 여러분 반타작을 한다고 그래요. 어려워서 12문제 중에서 6문제를 맞으면 된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그 보여준 거 한 장의 등기법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맞으면 8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어요. 그거 두 장 반짜리. 그거를 터득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 하면, 그래서 저게 굉장히 아주 편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점수를 조금 따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요 두 법을 배우겠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요 앞에 있는 요 지적법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지적법은 요게 한자로 땅지자고 호족적자고 법법자, 그죠? 그 토지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호족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땅을 사고 팔 때 좀 여기 땅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이제 땅을 사고 팔 때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정보를 이제 요 지적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제일 뒤에 여러분 책에 잠깐 볼게요. 그 15페이지 잠깐 가보죠. 우리 15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태안군 근흥면 해가지고 정중리 해가지고 지적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있죠? 네, 15페이지에. 저 15페이지에 보시면 그 땅에 지금 그림들이 있잖아요. 요 지도 있죠, 그죠? 요 지도를 우리가 지적도다 그래요. 무슨 도? 지적도. 여러분이 아마 본 사람도 있을 있고 안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잠깐 볼게요. 요 토지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시면 30일 전 이렇게 써 있죠. 맞죠, 그죠? 거기 지금 찾았어요? 네, 30일 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땅을 살 때 이 땅에 대한 정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보세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이렇게 31번이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70제고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땅의 소지지라고 그래요.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는 소지지,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토지 소지지라 하고, 여기 보시면 30일 전, 32 전, 뭐 34 전 이런 게 있죠, 그죠? 요거 우리가 땅에 뭐냐면 땅의 번호예요. 그걸 지번이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지번이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전, 답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전은 뭐냐면 밭이에요, 밭. 답은 뭘까요, 답? 논이요, 논. 저는 밭이고 너는 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뭐냐면 지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지목. 땅의 이제 용도예요. 이 땅이 지금 밭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인지 모를 심을 수 있는 땅인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땅 여기 보세요. 이 땅이 이웃과 이렇게 구별되는 선들이 있죠. 선 있죠, 그죠? 여기 뭘까요? 그 땅에 경계선이에요, 경계. 땅의 경계선. 요 땅이 여기 이제 경계고. 자, 이 경계를 요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하면 이 땅에 뭐가 나올까요? 면적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여기 70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옛날에는 요 면적의 단위가 평했다가 지금은 76년도 이후로 제곱미터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뭐라고 써요, 우리? 평으로 써요. 그게 지금 몇 년 지나면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 몇 평짜리 사는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평이라고 쓰지 않고 제곱미터로 바뀌어요. 나중에 그 공식들은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땅의 면적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땅의 소유자가 갑이 있죠, 그죠? 갑인데, 자, 우리 지적법은 이제 뭘 배우냐면, 이 토지에 대한 호족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사고 팔 때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지지 정보 있었죠, 그죠? 요건 안 배워요. 왜? 행정상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땅인지 강남 땅인지 저렇게 노량진 땅인지 그건 안 배워요. 그러면 뭘 배우냐면 지적법은 4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 땅에 아까 요 30일 전 이런 게 뭐라고 했죠? 지번. 전답 이런 게 뭐라고 했어요? 지목. 그죠? 이웃과 구별되는 선이 뭐죠? 경계선. 응?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뭐죠? 면적. 그럼 지적법은 땅을 사고 팔 때 정보가 필요했고 4가지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땅이 소유자 정보도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사회자 정보는 지적법에서 안 배우고 나중에 보면 등기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는 요 땅에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4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 4가지 배우는 게 지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법이 어렵지 않아요. 4가지인데 뭐 4가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법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잠깐 볼 때요. 우리 앞에 오늘 나눠준 자료가 있죠, 여러분. 지적법의 전체적인 체계도 해가지고 오늘 나눠준 자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지금 호적 4가지 배우는데 그 제 1장에서는 지적법 총칙장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는 뭘 또 배우냐면 용어들 배워요. 아까 지목이라고 나왔죠, 그죠? 무슨 말겠죠? 아까 지적도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용어들을 이제 1장에서 이제 배워요. 그 다음에 요 2장은 요 땅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1장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요. 자, 요 땅들을 이제 사고 팔려면 그 땅에 대해 이제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보들을 필요할 때 그 정보들을 국가가 공적으로 담아주는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될 때 여러분 아까요? 30일 전, 32 전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 땅의 하나의 모습들인데 그걸 우리가 필지다 그래요.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그러거든요. 물건 우리가 사람은 집 한 채, 두 채 그러죠, 그죠? 근데 토지는 한 채, 두 채 이러지 않고 한 필지 이렇게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한 사람, 뭐 물건은 한 개 이렇게 듯이 그 토지에 이제 등록 단위를 이제 필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2장은 토지의 등록으로서 그 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필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30일 전 이렇게 썼죠, 그죠? 그리고 한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이 있어요. 국가에서 야 요렇게 한 필지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목이 같아야 돼. 아까요. 위로 밑으로 내려. 우리 요 부분 볼까요? 우리 아까 그 지적도 잠깐 가볼게요. 15페이지에 보시면 30일 전 13답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럼 전하고 답은 한 필지예요? 지금 두 필지예요? 두 필지야.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어. 그래서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안 됩니다. 두 필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배워요. 나중에 이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정중이다 이렇게 써 있죠. 맞나요? 응? 나중에 요 지번은 동이나 리 단위로 붙여져요. 여기 우리가 가련동이죠. 옆에 불광동 있죠, 그죠? 그리고 가령동과 불광동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은 한 필지가 안 돼요. 꼭 나누게 돼 있어요, 두 필지로. 불광동의 땅과 가련동의 땅은 절대 한 필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필지가 되기 위한 그 성립 요건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필지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잖아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 지번이라는 게 있었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지목. 또 아까 그 뭐가 있었어요? 경계. 또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가 있죠? 면적. 요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이제 2장에서 배울 거예요. 2장에서.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요거 지금 책에도 보는 거죠, 그죠? 요게 보시면 제 3장 해가지고 지적 공부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이 땅을 4가지가 결정이 되면 이 4가지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 땅이 몇 번지 토지고 지목이 뭐고 경계는 어떻게 돼 있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국가가 그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둔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그 용어들이 나오면 끊어보면 돼요. 토지에 대한 호적을 아까 토지 호적이라고 했죠, 그죠? 공적으로 증명해준 장부 이걸 우리가 지적 공부다 그래요. 우리 사람의 호적을 공적으로 증명해준 장부가 옛날에는 우리 호적부죠.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로 막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토지에 대한 호적을 그거를 4가지로 우리가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준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의 호적부는 하나죠, 그죠? 근데 토지의 호적부는 7개죠, 7가지. 그걸 이제 지적 공부에 종류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 거기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영명부 있고 대지권 등록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고 그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에 종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 오늘 나눠준 그 요약 보세요. 자 14페이지 잠깐 볼까요? 요거 13페이지 제일 뒤에. 자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라고 써 있어요. 있죠? 여기 가면 구청에 가면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이. 응? 그 다음에 그 뒤 밑에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다음에 14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페이지에 지적도 이렇게 써 있죠. 16페이지에 하고 1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임야도 이렇게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빠져 있네. 그죠. 자,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대지권 등록부 밑에 하단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써 있어요. 요 7가지를 토지의 호적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호적부를 배우는 게 3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3장에서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보세요. 아까 여러분 4가지 배운다고 그랬죠. 우리가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죠? 그러면 이 7가지 지적 공부에 요게 등록되는 게 있고 등록되지 않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잠깐 볼게요. 그 15페이지에 지금 15페이지에 지적도 나와 있죠. 에? 거기에 이 땅에 여러분 면적이 있나요? 면적은 아까 제곱미터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31전 거기에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면적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토지대장이 있어요? 응? 그 토지대장에는 그 땅에 소재지 있고 지번 있고 지목 있고 면적 있나요? 면적 있죠? 맞죠? 근데 거꾸로 말해요. 아까 땅에 선이 경계선이라고 했죠, 그죠? 에? 토지대장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지적도라는 거기 있었지. 근데 거꾸로 면적은 지적도에 있어요, 토지대장에 있어요? 토지대장이 지금 면적이 적혀 있지. 그래서 3장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토지대장에 경계선이 있다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또 거꾸로 지적도라는 그 도면에 그림에 면적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그거 배울 거예요.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등록돼 있지 않는지 요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게 보면 요 부분이 여러분 오른쪽에 우리 교재에 잠깐 볼게요. 요거 나눠준 자료에 요거 지금 요거 앞에다 해서 좀 죄송한데 요게 보면 지적 공부라고 있죠, 그죠? 거기 제일 우측에 고유한 등록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거기 지금 다 암기사항이에요. 그 이동면계 이렇게 써 있죠. 고유한 등록사항에 뭐 고소한 지분 이런 게 써 있나요? 건전한 대비 이런 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 지적 공부는 요 오른쪽 요거 하려면 지적 공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힐 수 있어. 그거만 나죠. 자, 우리 지적법은요, 총 5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5장으로. 그래서 아까 1장에 지적법 총칙장에는 요 자료 보는 거죠, 그죠? 총칙장에는 용어 정리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는 시험 안 나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안 나온 부분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용어 정리들은 근데 용어 정리도 하다 보면 당연히 알아져요. 1년 내내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는 2장부터 하는 거야. 2장부터 시험이 이제 나와. 아까 지번, 지목 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먼저 해야 되지, 지목 같은 거. 그래서 지적 공부 여기서도 2-3문제 나오고. 등록사항이 뭔지 아까처럼. 뭐 토지대장에 경계선이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또 지적도라는 그 도면에 면적이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거 배우는 것이 3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4장 한번 가볼까요? 이 뒤에 여러분 4장에서 좀 개념들이 좀 용어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토지의 이동 이렇게 써 있나요? 토지의 이동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러분, 아까 저 봤던 이 토지는, 볼까요?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이동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개념할 때 이동은 움직이는 건데. 무슨 말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자가 움직일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지적 공부 요거죠, 여러분. 지번이 있었고, 소재지 있었죠, 그죠? 지번이 있었고, 지목이 있었고, 요 땅에 경계선이 나와 있었고, 면적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10년, 20년 가만히 있을까요? 변할 수도 있을까요? 변할 수도 있어. 요 땅에, 예를 들어서 지목에 이렇게 전이다가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어. 밭에다가 집 져버리면 허가 받아가지고. 지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요 땅을 여러분, 큰 땅 잘 안 팔리죠? 그죠? 그럼 땅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을 나눌 수 있어. 그럼 땅이 나누면 면적이 줄어들고, 이쪽은 면적이 줄어들잖아, 지금.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요 이자가, 자, 움직일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예요. 즉, 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요 소재지, 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토지의 표시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토지의 표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토지의 표시사항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적법에 나오면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토지의 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토지의 표시다. 근데 이 토지의 표시는 아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간척 사업하면 이런 게 새로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바닷가 매립하면. 그러다가 여기 땅에 아까 지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 있죠, 그치? 그 땅에 분할하면 이게 또 바뀌죠, 그죠? 면적 바뀌고 경계선 바뀌지. 분할의 반대가 뭘까요? 합병. 그래, 합하는 거예요. 그 합하면, 그죠?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한 필지가 된 거잖아요. 지번이 두 개 해야 될까, 하나 해야 될까? 하나 해야 되지. 그럼 나중에 합병할 때 지번은 어떻게 붙여?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32번 전하고 34번 전. 이게 나중에 보시면 같은 지목끼리만 합병할 수 있어. 그러면 내 땅이 논하고 밭은 절대 합병이 안 돼. 논하고 전 때 지목이 같아 합병해줘. 국가에서 합병을 해준다니까. 그럼 또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번은 어떤 거 붙일까요? 32번하고 34번 있어. 하나 찍어봐. 그리고 찍으러 가는 거예요? 어떨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앞을 찾지. 그걸 선순위 지번이라고 그래. 먼저. 그럼 나중에 보시면 여기 사라지는 거야. 지목은 똑같고. 그럼 합병되면 이 땅의 경계가 바뀌지. 면적도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겠지, 면적도. 늘어나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바뀌는 것을 아까 뭐라 한다고요? 토지 이동. 그래요.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이 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적법에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지개 처음에 하다 보면 토지는 안 움직이는데 무슨 이자야,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 토지의 요 표시상, 요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걸 우리가 토지의 표시상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새로 생기거나 그게 변경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 사라진다는 것은 육지가, 이런 보세요. 이렇게 있던 육지가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다 옆에 있던 토지가 지금 바다들 막 침식되잖아. 해일이 나면. 그럼 땅 사라져야 안 사라져? 땅 사라져. 그럼 여기 없어지는 거지. 면적도 막 줄어들겠고. 그게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 이동에 이제 여러분 보면 종류가 나와요. 토지 이동에. 예, 토지 이동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지금 토지 이동에 제일 좌측에 지금 보면 새로 지금 보니까요. 제일 왼쪽에 신규 등록 이렇게 써 있나요? 네. 핵심 테마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찾았죠? 네. 그 신규 등록이라고 써 있죠? 이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이거 지금 책에도 보는 거죠. 있죠? 그 토지 신규 등록이라고 왼쪽에 있죠? 그 등록자랑 있고 땅 아까 분할이라는 게 있잖아. 합병이라고 있죠?
지목 변경 이렇게 써 있죠. 아까 바다 말소 이런 게 써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동. 왼쪽에. 그래서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게 4장이에요. 근데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고, 요거 보는 거죠. 요거 지금. 그거 맞아요. 그거. 지금. 그 대상 토지는 뭐고, 그 신청 의무가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박스 하나 쳐져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오르다가 특징 하나 있어요. 특징이라고.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돼 있죠. 등자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써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4장이 이제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장에 그 뒷페이지 보세요. 자, 5장이 자, 이 자료에 5장의 핵심 테마에서 5장에서 지적 측량 절차다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지적 측량 절차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요 부분이 이제 5장에서 배울 건데, 자, 요거는 요거예요. 아까 제가요. 여러분 땅에 있고 4가지를 지금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요 4가지. 지번과 지목과 경계 면적. 이 4가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에 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구청에서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럴 때 이 땅에 지번하고 지목은 현장에 가서 그 구청 공무원이 이게 밭작물이 심어졌는지, 집이 젖어 있는지, 논작물이 심어졌는지 조사해서 이렇게 지적 공부에다가 지적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여러분 땅을 자, 경계하고 면적이 있었죠. 그죠? 이 경계 면적을 나중에 이제 등록하려면 뭐에서 등록하려면 측량에서 등록해야 돼. 뭐에서? 측량. 오늘도 제가 이제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측량도 엄청나게 많이 하대. 물에 막 도로 닦고 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 요 2가지예요. 이 땅에 저 선이지 경계죠. 그죠? 요 경계선하고 요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뭐 한다고요? 측량.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집을 져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대지라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 집을 졌는데 옆집 주인이 자기 땅 침범했다고 막 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우리가 막 처음에는 멱살 잡죠. 막 말도 없지. 아니야, 난 땅 안 했다. 안 했다가 막.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뭐 해보자 막 그래요? 너 측량해보자 그러지. 네 땅이 맞는지 내 땅이 맞는지. 그게 뭐예요? 지적 측량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경계에서 이거 누가 내 땅이 맞는지 싸우지 말고 돈 들여서 측량해보자. 그래서 이 땅의 경계를 이제 나중에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죠? 면적.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시키는 그 지적 측량의 파트가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기술자가 해요? 측량 기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량할 때, 측량은 며칠 내에 측량해 줘야 되고, 그런 거 나와요. 그 측량 절차, 이제 측량 절차, 요게 이제 요 그림 하나야. 그림 하나. 근데 측량을 했는데, 내가 측량을 어떤 사람이 부탁했는데, 내가 측량 부탁할 수, 옆집 주인이 측량 부탁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측량 부탁했는데, 저 측량 기술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 보고 돈을 먹으면서 나한테 불리하게 해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측량 기술자들이 아무래도 선 가지고 지금 측량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쌓아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가들한테 가서 쌓아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뒷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 절차에 지적 측량의 적부심사라고 돼 있어요? 맞죠?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고 그 전문가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러면 이걸 배우면 뭘 맞추냐면 지적법을 맞추는 거야. 이거 지금 1년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지금 첫 시간인데 4가지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땅에, 그죠? 요 땅에, 소주지는 안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30전, 31전, 이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번. 전답, 이게 뭐죠? 지목. 구별되는 선들이 있죠, 그죠? 이게 뭐죠? 경계.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뭐죠? 면적. 요 4가지 배우는 게 지적법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5장으로 5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1장에서는 용어들을 배울 거예요. 이제 첫 시간 끝나고 나서 조금 이따 용어들 배울 거예요. 지목이 뭐고, 지분이 뭐고, 요것들 용어들 배울 거고, 2장에서는
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내가 또 저 땅의 지목이 뭔지, 지목이 이렇게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도로 있죠, 그죠? 지목이 뭘까요? 도로겠지, 그냥. 차량이 길기 있죠, 그죠? 그래서 지목이, 총 우리나라 지목이 28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와, 여러분이 아주,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땅이, 오늘 가다가 이때 좀 지목까지 할 텐데, 저 땅 지목이 뭐지? 아까 배웠는데? 저 땅이 지목이 뭐지? 땅이 뭐를 쓰지? 거기서 세금 걷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경계 면적, 이게 배우는 게 2장이에요. 그럼 요게 결정되면 요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정보를 국가가 공적으로 담아준 정보를 아까 우리 사람의 호족부인데 그걸 토지의 호족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 맞죠? 지적 공부해가지고 아까 7가지 지금 지적 공부 우리 그 기본 여기에 보면 13페이지부터 토지대항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네, 여기 지적 공부해가지고 아까 7가지 종류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느 지적 공부에는 지번이나 지목이나 경계 면적이 등록돼 있고 어떤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그거 배우는 게 3장이야. 지적 공부. 그 뒤에 3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장은 그 토지는 아까 토지의 이동이라고 있었잖아.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그 토지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걸 아까 토지에 뭐라고 했죠? 표시. 토지에 뭐라고요? 표시. 그건 새로 생기고 변경되고 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우리 4장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땅에 경계와 면적을 등록시키려면 국가가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면 땅을 뭐 해야 된다? 측량. 뭐 해야 된다고요? 측량.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여러분 땅에 경계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잠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그림이잖아요, 경계죠, 그죠? 여기다가 집을 졌어요. 그러면 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죠? 대지로. 그럼 이걸 지목 변경한다 그러거든요. 무슨 변경?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이 땅을 지목을 변경할 때 내가 지목 변경할 수 있잖아. 측량이 필요할까요? 측량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 측량, 그 땅에 뭐와 뭐를 새로 구하려고 측량한다고요? 경계하고 면적. 맞죠? 그럼 여러분 집에다 전에다가 밭에다가 허가받아서 집 줬어. 그럼 이게 지목 변경이죠, 그죠? 그럼 지목 변경할 때 측량 기술자 불러가지고 와서 내가 땅을 지목을 측량해놓고 지목을 받게 될 것이냐? 그러지? 아니지. 왜? 땅의 지목이 바뀌더라도 일단 경계 면적은 바뀌지? 안 해요. 그럼 측량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게 합병이라고 했죠? 에? 내가 큰 집을 지으려고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해. 그죠? 그 합병하기 위해서 내가 측량이 필요할까? 그 얘기거든요. 합병. 아까 측량은 뭐와 뭐를 새로 구하려고? 경계 면적. 근데 경계는 지워버리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지워버리면 되지, 중간에. 면적은 이미 이제 토지대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 여기 면적이 이쪽은 50이고 이쪽은 70이야. 그럼 합하면 얼마죠? 120? 맞나요? 그러면 면적 그냥 구하면 되지, 있는 거. 더하면 되지. 경계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합병하려고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주기 굉장히 많이 나와. 아까 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측량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지목 변경과 합병. 그럴 때는 땅을 측량한대. 근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측량할 필요가? 근데 아까 땅을 나누는 게 뭐죠? 분할. 분할하는 거죠, 그지? 분할하면 측량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지. 경계를 중간에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쪽은 면적이 얼마고 이쪽은 면적이 얼마지 새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측량하는지 아는지 그 측량에 관한 파트가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굉장히 용어들이 중요한 중에 측량은 여러분 땅에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와 뭐를 새로 구하려고 측량하는 거다? 경계 면적. 지목과 지번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측량하는지 아는지 그게 이제 5장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법은 요거 지금 나눠준 요 2장 반짜리가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 지적법은 어렵지 않죠?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땅에 대한 호적 4가지 배운다니까. 지번, 지모, 경계, 변조. 이거 배우는 게 이제 지적법이에요. 등기법은 제가 이제 등기법 할 때 또 체계를 하나 딱 잡아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할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지금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날이라 요 2가지 이제 정도 배울 거예요. 용어 정리 정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지번하고 지모. 그죠? 지번, 지모, 그 땅이에요. 그거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거 여러분한테 같이 했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용어들 정리하는 거 참 중요하고, 여러분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원만 빠뜨리지 않고 학원만 쭉 잘 적어주면, 여기 지금 윤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가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오늘 와서 합격생 물어봤더니 제가 다니는 학원 중에서 굉장히 많이 합격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은평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짓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 선택을 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빡세게 해주거든요. 선택도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는 노량진 가야 되는데, 노량진 합격생이 올해는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뭐 노량진 사람들이 뽑는 게 똑같은데, 올해는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거기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수업을 못했어요. 2달을 대면 수업을 못했어요. 그냥 동영상으로만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합격생은 얼마나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들을 잘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오전 이렇게 11월 그냥 대충 했었는데, 올해는 어차피 2차가 좀 어려워져서 좀 빡세게 해야 되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자료 하나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요것만 알으면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가는 과목들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여기 있는 것보다 여러분 좀 쉬는 게 조금 편해요.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나중에 보면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0분 이거 책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거. 그리고 옆에 사람은 우리는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했죠. 그죠? 나 혼자 독불장군은 공부 못해요. 가다 보면 여러분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첫 번째 슬럼프가 모의고사 1회 치렀더니. 모의고사 1회 치렀더니 한 3월 달 말에 치르거든요. 그럼 11월 달에 공부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3월 말에 치니까 한 6, 7개, 5개월 보였는데 모의고사 쳤는데 100점 만점에 여러분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얼마 나올 것 같다? 평균 15점 나와. 평균이 그래요. 5개월 했는데 그러면 이게 돼,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 내가 절대 마지막이 중요해요. 갈수록. 마지막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모의고 점수를 전혀 하지 말고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그 과목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이 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제가 동료가 아니라 이렇게 모의고 와서 올 때 힘들 때 있거든요. 역시 같이 자료도 챙겨주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커피도 많이 빼주고 또 학교 가면 같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옆에 사람들 많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나 혼자 독부장부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도 좀 교환하시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